오늘 저희가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적수다, 맞수다 해서 막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 카멀라 해리스 이런 사람이다. 얼굴과 이력,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좀 대략 파악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거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대충의 정보는 A부터 Z까지 그럼요. 다. 그럼요. 오케이, 좋아요. 제가 늘 이제 지향하는 게 재미와 지적 허용이거든요. 지적 허용 너무 좋아. 네, 오늘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살짝 긴장을 한 게 그동안 제가 맨날 미국 뉴스 가져와서 아는 척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찐으로 워싱턴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셨던 그러니까. 선배가 나와 막 계시기 과거 때문에 얘기는 가능합니다. 워싱턴 길바닥에서 막 그런 거 하고 그죠? 그쵸. 길바닥? 프레스증 들고 뻗치기도 하고 막. 그쵸. 이렇게 하셨던 분들 직접 모신 김에 좀 궁금한 거를 좀 많이 물어보면서 오늘 해리스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특파원으로 계실 때가 대선이 있을 때였다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간 게 2014년 1월에 갔습니다. 어. 2월 네. 1일에 가서 돌아온 것은 2017년 1월 말에 이제 끝나고 2월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랑 힐러리 붙었을 때인가요? 그렇죠. 음.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반을 미국 대선을 치른 겁니다. 아. 그때 당시 그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음. 그러니까 뭐 정말 시끄러웠던 대선 맞아요. 현장이었는데요. 그 대선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마다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 나가겠다. 나 민주당 후보 내지는 공화당 후보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게 제가 트럼프가 첫 출사표를 던졌던 게 15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쇼킹했었죠. 맞아요. 왜 쇼킹했냐?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마약을 가져오고 성폭행범을 데려온다. 이거 뭐 문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시정잡배의 언설인데? 라고 표현했을 만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든 충격이었죠. 하는 거 말만마다 저게 뭔 소리야. 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년 반의 과정을 보면 뭐지? 뭐야? 맞아요. 하다가 오 마이 갓 하고 끝난 맞아요. 그런 상황 같았었어요. 저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주장들을 내세웠고 문제는 그게 처음에 이제 모든 현지 언론도 그렇고 주류 언론들은 다 저거 그냥 바람 곧 멎어. 그리고 대세는 힐러리야. 라는 게 거의 10월에 그리고 투표하기 직전까지도 힐러리를 예측하는 경우가 80~90%에 달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꺼지는 불이라 생각했는데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그 1년 반의 시간 있었는데 그때 바라봤던 그 트럼프 개인에 대한 뭐 관심도 있지만 트럼프 바람, 트럼프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뭔가를 이렇게 던지면서 말하는 게 정말 자기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불을 지르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투표장으로 다 뛰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47대죠. 47대 또 대선에서 트럼프가 과연 또다시 그런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8년 전 트럼프가 지금의 트럼프와 같을까? 아하. 이게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국제 기사를 맞아요. 처리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트럼프와 힐러리 구도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가 됐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 대결. 남자 대통령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 대결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비슷한 그 남녀 구도가 올해도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 여성 후보 구도인데요.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제 바이든을 이을 민주당 다음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지금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예요. 네. 화면에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얼굴입니다. 이분이고요. 앞으로 계속 낯이 익어지실 거예요. 해리스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아는 분도 있다라고 아. 앞에 본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 실제로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누군지 알아? 단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진만 들이댔을 때 사진만 들이댔을 때는 국제부 뉴스 담당하는 사람만 알고 매우 있지만 희박한 그렇죠. 경우죠. 여러분 사진 잘 봐두시고 네.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분이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죠.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단어 can she win? can she beat?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 해리스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그 가능성을 점쳐보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선이 뭐 10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떨까 싶잖아요.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세하지만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주까지 있었던 미국 내 여론조사들을 쭉 결과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파란색이 해리스고 빨간색이 트럼프죠. 근데 오른쪽에 누가 더 우세한지를 글씨를 써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 2%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또 오늘자 뉴스를 다시 해보면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거든요. 지금 그 굉장히 경합인 상태예요. 네. 지금 해리스의 기세가 어떠냐면 가장 최근에 치러진 3번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해리스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해리스가 지금 좀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선거판에서 중요한 게 이게 경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기세잖아요. 기세잖아. 이게 올라가네 요거니까. 맞아요. 네. 그게 지금 7월 30일이면 엊그제인데 그때 투표를 했는데 그 로이터에서 했어요. 로이터와 그 입소스에서 미국 전역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3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3%, 트럼프가 42%포인트가 나와서 앞섰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사퇴 직후에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아니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지율만 높은 게 아니라 호감도 조사를 해도 트럼프보다 이제 해리스의 호감도가 더 높게 이제 집계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호감도와 관련해서는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 호감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은 제가 정치권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이 성공하는데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비호감도는 극복이 안 된대요. 호감은 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반해서 비호감도는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며 비호감도 높으면 진짜 힘들다라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홍준표였습니다. 여하튼 자 가시죠.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 해리스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적할 만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해리스의 인기 비결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 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두 분은 해리스 하면은 좀 떠오르는 어떤 인물의 경력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저는 있으실까요? 어떻게 트럼프에 반대되는 어떤 정체성을 저렇게 쏙쏙 갖고 있는 사람일까 싶은 건데 우리 뭐 프레임 짤 때 항상 구도로 놓잖아요. 트럼프는 막 재판도 받고 물론 나름 면죄부도 받긴 했지만 근데 검사였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성인데 여성이야. 여성이야.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있을 때는 엄청 정정해 보였지만 해리스랑 놓고 보니 할아버지고 예. 나이 그 다음에 엄청 머리도 또 그 금발 그 진짠가요? 근데 갑자기 그러게요. 뭘- 금발 진짠가요? 진짜? 진짜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노래? 그러니까. 여하튼 머리 노란 백인 남성 대비 유색인종. 유색인종.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신기한 이민자, 거- 이민자. 이민자. 근데 트럼프도 이민자 출신이긴 하죠. 미국인은 다 이민자긴 그렇긴 하죠. 예. 하네요. 그렇긴 하죠. 쭉쭉 올라가긴 하면.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치 트럼프라는 어떤 만화 주인공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거네요. 그렇게 돼버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 차별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백인 올드한 남자. 누가 더 그쵸, 골프공을 그쵸. 멀리 치냐 아, 정도. 그쵸, 그쵸, 뭐 그 그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네, 제외하고는 다른 게 없었는데 바이든이 부통령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내키지는 않았으나 너무 안 내키 하더라. 가장 그래도 그 표의 확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뽑았던 인물이 해리스거든요. 근데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 뭐 갑자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닭도전 개 심정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이든을 향해서 이러저렇게 일종의 플레이북 같은 걸 이루고 나서 나 이렇게 공격해야지 다 세팅이 됐는데 갑자기 그 주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물론 봐왔던 인물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주적이 다시 생기면서 트럼프로서는 조금 이게 뭐야? 그러게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순간을 지금 많이 지내고 당황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색인종 그렇죠. 그리고 그 인도계가 얼마나 또 미국에서 큰 파워를 얻어가고 있는데 인도계. 돈 많죠 또. 이 엘리트 돈 많아요. 집안입니다.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아주 네. 빵빵합니다. 금수저더구만. 네네. 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딱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유색인종, 인도계 뭐 여러 가지 그냥 본인이 이미 갖고 태어난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자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맞습니다.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거기에 그러게요. 바이든이 사퇴를 해도 너무 늦게 했잖아요. 막판에 100일 남겨놓고 사퇴하는 이런 초유의 후보가 사태가 어딨- 벌어지다 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뭐 경선을 더 할 수도 없고 당이 이렇게 뭔가 분열되면 분열되면 정말 없는 이제 거네요. 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밉든 곱든 무조건 똘똘 뭉치는 거죠. 음. 해리스에게. 아. 그렇게 보면 해리스는 굉장히 어떤 천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기도를 될지 안 열심히 될지는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여러 가지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네. 현재로서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검사 출신입니다. 또 법무장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이고 미국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출신 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최초가 우리가 붙을 수밖에 우리가 없죠. 인도계 그러고 있지만 이게 아시아계이자 동시에 아프리카계인 게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의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아이가 됐으니까 흑인의 정체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친아이는 아니지만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엄마라는 그 엄마의 정체성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름이 이제 카멀라잖아요. 근데 자신을 이제 그 애칭을 자기가 지었어요. 마멀라라고. 엄마 맘 카멀라 해가지고 마멀라에서 이제 또 그 애기들이 그 결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애기들이에요. 근데 엄청 잘 지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더 어필을 하는 거죠. 예, 카멀라라는 이름 자체가 네. 인도 말로 그 연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야말로 인도인이라는 것을 이름에 전면 내걸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해리스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다음에 그 아주 바이든을 공격했던 그 버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흑백 인종 통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실제 집보다 먼 백인들이 많은 학교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그것을 지난 그러니까 4년 전에 대선 그 민주당 경선에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서 바이든을 공격했습니다. 그 바이든 당신은 그 정책을 반대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마치 바이든을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드라인을 좀 넘어섰던 거죠. 민주당 안에서는. 사이 더럽게 예, 안 그래서 좋겠네요. 그냥 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인기는 아주 그때 아. 확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트럼프가 또 공격을 했잖아요. 그쵸. 당신 그쵸. 느닷없이 갑자기 흑인 흑인인 됐어 뭐 척하지. 이렇게 예. 하는. 근데 카멜라가 나온 대학이 하워드 대학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 북쪽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흑인들의 하버드 대학.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대학.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세워진 사립학교긴 한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흑인 인권 운동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워드 대학 출신이야, 하워드 대학을 나왔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흑인에 그 대한 정체성을, 뭔가가 네. 있다. 그리고 인도계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매우 경쟁심도 있고 공부도 정말 잘하고 네. 열심히 하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그 교육열이 한국 교육열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비교도 안 된대요. 아유, 네. 옛날에는 무시무시하다고. 한국이 뭐 대단하다. 그 다음은 중국이 대단했는데 지금 인도가 인도가 최고인데 그 정도로 강렬한 어떤 경쟁심,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워드대를 갔다.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지금 해리스가 이렇게까지 지금 급부상할 수 있었던 데는 해리스의 강점이 있겠죠. 그쵸. 이 치열한 사회를 뚫고 나온 그녀의 그녀의 강점. 강점. 무엇인가? 우리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가? 해리스 하면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많이 나오는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소프트한 사람이다. 되게 소프트? 부드러운 사람이다. 소프트하다. 근데 이 그것도 역시 트럼프랑 반대되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거잖아요. 주고 근데 이 있네요. 소프트라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뉘앙스일까? 제가 궁금해서 네. 이제 맥락을 좀 살펴보니까 유머가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되게 잘 웃어요. 깔깔깔깔하면서 잘 웃고 유머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카말라 해리스 하면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이 코코넛 트리거든요. 코코넛 나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러분 SNS에서 미국 계정들 보셨을 때 만약에 코코넛 사진이라든가 뭐 코코넛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게 올려져 있으면 네.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오. 거의 상징인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해리스가 그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야 너는 네 혼자 네 힘으로 큰 줄 아냐? 내가 너 학원 보내주고 하니까 이렇게 컸지. 이렇게 하는 말처럼 들었어요. 그런 말처럼 해리스의 엄마가 해리스에게 많이 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야 너는 네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아냐? 이거였대요. 그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너는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을 네가 그 기회를 많이 제공받았기 때문에 넌 이런 사람이 된 거야. 그 사회적인 교육의 맥락이 없으면 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인종의 형평성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음. 중요성을 설파하다가 너는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아니? 라는 문장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네. 그 문장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깔깔깔깔 웃으면서 엄마를 성대모사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중독성 있는 이 장면이 약간 해리스의 대표 밈이 된 겁니다. 어허.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코코넛 이모티콘 아까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네. 그 하와이의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샤츠도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충성 선언을 한 거죠. 아 너무 충성스럽다. 그쵸, 이제 상당히 높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마담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서 부통령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We are ready. 그쵸, we are ready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도와드릴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 올리기도 하고 네. 뭐 콜로라도 주지사도 뭐 코코넛, 야자수, 미국 국기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름휴가 곧 가시잖아요. 네. 코코넛 이모지 올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 그 내가- 마가 모자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코코넛이 좋아.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그게 아, 그런 상징으로 총 맞을 수 지금 있겠네요. 쓰이고 있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아 미국 정치인들은 뜨려면 이런 명대사, 명짤, 명장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도 막 You are fired 이거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뭐 빨간색 모자 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조금 억지로 이걸 유행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원래 저 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그 호의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네거티브한 쪽으로 많이 돌았거든요. 왜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많이 그냥 웃는다? 그러니까 그 웃는다는 게 맥락 없이 웃는 뭐라 그러지? 막 웃음이 해프다. 너무 나쁘게. 경박스럽게 웃는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그러니까 심각해야 할 자리에서도 사실은 아. 웃었던 경험들이 그래서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해픈- 이민자들 뭐 이런 웃음이 해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핑 카메라 뭐 이러듯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밝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갑자기 왜 저래? 뭐 느닷없이 왜 저래? 뭐 얘가 이런 머리가 빵 터졌어. 그치 머리가 뭐, 꽃밭이야? 뭐,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 약간 조롱하는 것이 음. 느낌이 좀 있었. 저는 이제 지금 박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더 띄우려고 한다 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절박.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 똘똘 뭉치면서 네. 코코넛 이모티콘을 그 막 막,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군요. 여러 가지가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인기 요인은 지금 쭉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엄청난 그 지지 선언 그리고 유명한 셀럽들과 정치인들이 전폭적으로 절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뉴욕타임즈에 아예 그 힐러리 클린턴은 기고문을 올렸어요. 아 뉴욕타임즈와 함께 맞아요. 뉴욕타임즈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이제 이름이 써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카말라 해리스가 이 게임을 이기고 이 대선을 이기고 역사를 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려줬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네.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가자 하는 게. 네, 진짜 가자 하는 게 느껴지고 이제 안에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소개해 주세요. 아 힐러리가 이래요. 아 나는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막 절절하게 쓰면서 근데 해리스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경험하셨을 그때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또 다른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세뇌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미국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해리스는 깰 것이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해리스와 그 힐러리 클린턴의 젊은 시절 과거 사진인가 봐요. 띄워드리고 있죠. 미국인들은 참 저렇게 크게 잘 웃는 것 같아요. 이빨이 많아 보여요. 이가 많이 보이게 웃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뉴욕타임즈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민주당 성향이기 쪽이죠.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 있을 때마다 그런 걸 해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힐러리가 얘기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에 졌던 사람이고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지금 세상은 요즘 바뀌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세상은 바뀌었다.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뿐만 아니라 이 인물 비욘세도 비욘세 요즘 완전 제2, 제3의 전성기잖아요. 비욘세 미국에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비욘세는 심지어 이렇게 했습니다. 너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내 노래 그냥 다 써라. 아 캠페인송으로 비욘세 노래를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지 선언을 했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욘세 노래가. 그쵸. 지금 저희 목동에서 막 그 선거 유세 하실 때 뭐 찐이야 이런 거 나올 때 그것도 돈 많이 내고
돈 많이 쓴다고. 내고. 예, 근데 비욘세의 노래는 히트곡도 많지만 또 흑인들의 맞아요. 또 인권이나 심금을 울리는. 네, 그런 것 노래도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프리덤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약간 트럭 타고 다니면서 종종종 다니지 않고 이따만한 데서 막 무슨 락 페스티벌 하듯이 와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폭죽 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꽤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선거 요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제 비욘세에 이어서 오바마도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아 이거 세네요. 오바마 부부가 나서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해주겠다라고 지지 선언을 해서 네. 지금 라인업이 오바마 부부, 비욘세,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다 강한 지지를 선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센 카드는 다 나왔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냥 똘똘 안 뭉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예측 하나 해보자면 어. 한 몇 주 안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한마디 야, 하지 않을까. 그거 세다. 그거 예, 세다. 예. 테일러 스위프트 세다. 그쵸. 테일러 어. 스위프트가 뭐 바이든 캠프에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네요. 세네. 그런 세네. 저의 예측이 맞는지 다 다음 주에 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또 망언을 했어요. 아까 임미연 기자가 잠깐 언급한 그 맞아요. 얘기죠. 소개 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그녀의 인기몰이 이후 세 번째로 뽑은 게 바로 그녀의 인종적인 정체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계 흑인 출신 여성이라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어제 시카고에서 열렸던 전미 그 흑인 언론인 협회가 있었어요. 흑인 저널리스트 협회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해리스는 대체 블랙이냐 인디언이냐 얘는 흑인이냐 인도인이냐 라고 약간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야 너는 인도인으로 쭉 살았으면서 갑자기 뭐 흑인표 받으려고 흑인인 척 하더라? 이렇게 시비를 건 거죠. 그게 원문을 보면 제가 보는데 막 덜덜 떨려요. 그래요? 너무 시비를 거니까. 뭐 좀 깐죽거리나요? 네. 트럼프 업법인데요,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 덜 트며들었나 봐요. 그래서 스며 드십시오. 흑인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는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이 흑인의 정체성을 이용했어. 너는 소수인종 정책을 이용해 출세한 사람이야. 라고 디스를 합니다. 근데 요 디스를 보면서 저의 궁금증.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도발을 하는가? 이 인종이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도발을 하는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득볼 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글쎄요. 일단 트럼프는 유색 인종, 소수 인종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버린 카드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죽으라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집토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화이트 워킹 클래스를 해서 그것도 그 미국 전체가 아니고 딱 경합주 몇 군데. 왜냐하면 그 미국은 이미 양당 정치로 다 그 지역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서 50개 주 가운데 한 20곳은 죽으라고 트럼프만 찍고 그러니까 공화당만 찍고 또 한 15개는 무조건 민주당만 찍고 나머지 한 15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최근에 추세를 보면 한 6, 7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독특한 선거제도까지 결합이 되면서 한 표라도 더 많아서 어느 한 주를 잡으면 그 간접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 뭐 20명, 15명 막 싹싹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시스템의 혜택을 본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예, 힐러리가 저번에도 전체 득표수 그렇죠. 훨씬 많았지만 뭐 200만 표 뭐 이 정도로 많았지만 졌죠. 결국은 작은 그 주에서도 조금만 더 얻으면서 그 선거인단을 가져간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글쎄 전체 미국에 대한 그랜드한 무슨 지지율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저 캘리포니아 저 15명 아니 55명이죠 선거인단.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죽으나 사나 저쪽 해리스 찍을 테니까 생각 안 해. 다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몇 개 주.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마 이 유색 인종에 대한 폄훼, 뭐 여성 폄훼,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친 언사들이 나올 텐데 그것은 여러분 듣고 있죠? 화이트 워킹 클래스 이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노리는 것은 결국은 그쪽일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이겨본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 이렇게 하면 야 중도 확장 포기했냐 욕먹을 음. 그럴 발언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이게 이득이 되냐에 대해서 임미연 기자가 네. 경합주에서만 이기면 되거든. 그리고 경합주에서 호소하려면 저런 거 나쁘지 않아라고 그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카밀라 해리스가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인종적인 정체성을 혹은 그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막 드러내서 자신을 셀링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막 유색인종 대 백인의 대결로 가면 이미 그렇게 해서 뭐 그때 여성이긴 했지만 어쨌든 소수자 대 남성 뭐 이렇게 해서 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중도표가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이 가장 캠페인에서 현재까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자신의 어떤 인종성이 아니라 나는 검사 출신의 원리 원칙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더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났던 게 그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윤 대통령한테 해리스가 우리 둘 다 검사 출신이네 이렇게 웃었던 장면이 한국 언론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던. 윤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 요 장면이었거든요. 봅시다. 표정 볼까요? And a mutual commitment. 좀 잘했네요. 그쵸. 저렇게 웃으면서 약간 이제 유대감을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어진 내용이 저거 흐뭇한 맞아요. 윤 이렇게 대통령. 두리번 하면서 우리 검찰주의자 윤 대통령 넘나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둘은 공통점으로 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붙여요. 근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약간 트럼프를 좀 디스하는 은근히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묶는 그런 느낌으로 들렸는데 어쨌든 그 검사 출신, 뭐 법치주의, 법무장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해리스의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해리스가 분명히 자기가 소수 인종이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임신 중절 이슈라든지 이런 맞아요. 데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자니까 이런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 않을 것 같고요. 같아요. 네. 그 오늘 인종차별 그 발언을 한 트럼프에 트럼프. 대해서 해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The same old show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확 와닿는 게 old. 너 저 자식 또 저러고 있네. 똑같은 또 옛날 스타일. 하던 거 똑같은 옛날 쇼하고 있네. 딱 어. 이 말로 뱉었고 결국은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 선거라는 게. 그래서 해리스는 아마도 트럼프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릴 걸로 봐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뭐 미국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트럼프가 되면 암흑이 되는 거. 그 트럼프도 사실은 힐러리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거 제 기득권이야. 워싱턴 기득권. 우리로 말하면 적폐야. 이렇게 손가락을 적폐. 근데 쟤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거야. 이런 프레임이 먹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가 계속 과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와 이제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가 보면 적폐야. 이제 너 야 8년 전 인물이지 않니? 너 뭐 했어? 라고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힘이 미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강한 거 아닌가?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선택이 많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죠. 뭐 민주당이 또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알 수 없으나 과연 100일이 근데 그게 이제 될까? 그래, 충분한 쭉 시간이 갈까? 될까? 아니에요. 근데 100일이 당장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대선판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존에 바이든이 했다 해도 이제 중반에 들어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표 선수가 이제 뽑힌 거잖아. 그리고 9월에 이제 토론하고 네. 10월에 또 한 번 하고 그다음 또 10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옥토버 뭐 서프라이즈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선거 직전에 대형 이슈가 뭐 북한이 뭐 그럴 어떻게 수도 한다든지 있죠. 예. 이렇듯이 미국 선거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밌네요. 다만 해리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은 해리스 시간이에요. 이제 뭐 그렇잖아요. 빵 떴고 막 다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원에서도 왜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뭉쳐야 삽니다 하고 해서 다 지원을 계약은 하고 먹자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전당대회가 곧 열려요. 또 8월 18일, 8월 15일인가 18일 뭐 그때부터 네.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컨벤션 효과로 해서 계속 해리스는 방방방방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까지는 해리스가 마음껏 이제 좀 치솟아 오르는 시기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는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공략할지를 고민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9월쯤 가서 이제 TV 토론을 하면 아,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 너무 아닌가. 재밌네요. 이제 컨텐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나 이런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든 컨텐츠든 그렇네. 자기의 역량을 그때 보여주고 유권자들은 거기서 다시 또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를 관전 포인트로 네. 우리도 지켜보면 그리고 이제 재밌을 것 앞으로 같습니다. 시간은 뭐 짧은 듯하지만
꽤 남아 있는 그렇네요. 거고. 해리스가 부통령이다가 이제 대선 음. 후보로 거론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스타일리스트 팀이래요. 그래요? 비슷해 그러니까 보이는데. 부통령이 입는 옷이랑 네. 대통령이 다를 입는 수 옷이 있죠. 완전히 다르대요. 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르지? 넘버 원과 넘버 투. 그래서 넘버 넘버트는 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넘버 원처럼 옷을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라는 어.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봤는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바